397페이지 5번 건축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 신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원칙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원칙은 허가사항인데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규제 완화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1번부터 자본 9번까지 있는데 이거 나중에 암기하지 이해할 성질 아닙니다. 나중에 암기한다 표심하고 넘어가고요. 6번 보면 이제 6번에 넘기면 관련 이인허가 등의 의지에 관한 사항인데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에서 받아야 될 각종 이인허가 등은 받은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모든 법에 다 있는 거예요. 국토개혁법 개발행 허가 받으면 다른 법에 이인허가 받은 걸 보고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실시계 인가 받으면 다른 법 이인허가 받은 걸로 보고 다 있어요. 건축 허가 받으면 다른 법 이인허가 받은 걸 본다. 그냥 몇 개 있습니까? 또 부시민 얘기할까? 부시민 얘기. 부시민 얘기 안 했나요? 웬만하면 좀 기억합시다. 4개 넘어가면 많답니다. 많다. 건축 허가 받으면 사도 개설 행위, 사도 개설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숨 쉬지 말고. 본다 그래야지 X가 있어요. 건축 허가 받으면 도로 점허가 받은 걸로 본다. 본다. 많다 중에서 하나 물어보면 있다 없다. 있다고 있다고. 그게 많다 의미합니까? 많다 하나 뚝 던지면 있다 없다. 있다. 건축 허가 받으면 의지해야 되는 사람 몇 개 있다? 많다. 생각하지 말고 많다. 건축 허가 받으면 농지전허가 받는 걸 본다. 숨 쉬지 말고 그냥 본다 그러라고. 본다. 있는 것을 놓고 물어보지 없는 것을 놓고 안 물어본다. 그렇게 생각 넘어가고 옆에 399페이지 7번은 X고 8번 공용 건축물 4월달쯤은 할 것이고 9번 허가신고서 변경은 2월달에 할 것이고 10번 가설건축물은 4월달에 할 것이고 넘어갑니다. 쭉 나가면 405페이지 1번 건축조의 계약은 X고 넘기면 2번 406페이지 건축물 설계 X고 407페이지 3번 착공신고 6월달 할 것이고 4번 안전관리 예치금도 6월달 할 것이고 혹시나 408페이지 5번 건축시공 X고 409페이지 6번 생각나면 6월달 할 것이고 생각 안 나면 안 할 것이고 10년 가도 지문 하나 나올 뚱 말 뚱 그러니까 포기할 때는 과감히 포기해야 돼요. 411페이지 7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 7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 411페이지 건축물의 사용 승인 그것은 4월달에 넘어가고 413페이지 8번 건축 통계는 X 안 나오고 넘어가고 415페이지 3번 건축 유지 관리 기분 내키면 6월달 합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6월달 할지도 모르고 넘어가요. 419페이지 자 건축물 대지와 도대체 1번 대지 이제 여기서부터 말하는 대지는 건축하는 땅이에요. 건축하는 땅이 대지입니다. 건축하는 땅은 1번 대지 안전 이것은 6월달 할 것이고 넘어가요. 2번 대지의 적용 6월달 할 것이고 421페이지 3번 공개 공지 얘가 작년에 또 나왔는데 공개 이 말은 오픈된 공지 휴게소입니다. 오픈된 휴게소. 자 421페이지 3번 공개 공지 무슨 얘기냐? 이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을 건축할 때는 그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앉아 쉴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를 만들라. 그 제도를 보고 공개, 공지, 오픈된 휴게소.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도, 관, 농, 자 중에서 어디겠습니까? 도 중에서 주, 상, 공, 녹 중에서 어디겠습니까? 상. 그러지 말고 주상공입니다.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게 한마디로 시가지에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지 논밭산에 사람이 많이 모이진 않아요. 주거지역, 주상공에서 주거지역 중에서 이제 주거지역 그러면 주거지역은 뭐가 있어요?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은 중심,
유통, 일반, 건립, 공업적은 전용공업 써야 되겠네. 전용공업, 두 번째 일반공업, 중공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그러는데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인데 전용주거지역은 이거는 평소에 사람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평소에는 사람이 없어요.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지 않아요.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머는 지역이요. 전용공업하고 일반공업은 불특정 다중이 아니고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갑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기 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은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 그리고 준공업 이런 말.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 준공업. 이 지역이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는 지역에서 올해 시험 문제가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저거 찾는 거니까. 두 번째, 자 밑에 보게 되면 2번, 동그라미 2번 설치되어서 한 건축물 가지고 문화 및 집회. 문화 및 집회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술의 전당 아니면 완전 큰 극장 그런 생각해야 돼요. 종교 개척교회가 아니고 대형교회. 그 다음에 판매 뭐 생각해야 돼요? 백화점, 운수, 터미널, 업무, 시청, 경찰서, 숙박, 호텔 체크합시다.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상? 5천 이상. 그러면 지금 읽어봤던 건축물의 용도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도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 암기하지 말고 그런 걸 암기하지 말고 그냥 다중이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인데 주의할 것은 판매에서 뭐를 빼냐?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그걸 주의해야 되고 판매 시설을 하더라도 뭐는 제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을 뭐만? 여객용만.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지 용도를 억지로 암기하지 말아요.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상이라고요? 5천 이상. 넘어갑니다. 그러한 건축물에는 설치 면적 의무적으로 휴게소를 만들 휴게소 만드는데 휴게소 면적이 얼마입니까? 대지 면적이 얼마요? 100분의 10 이내. 100분의 15 이러고 나오니까 100분의 10, 100분의 10 이내에서 일반인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놓으라고. 시청 가게 되면 의자 놓고 앉아 쉴 수 있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게 우리가 말하는 공개공지. 불특정 다중에 앉아 쉴 수 있는 조그만 쉼터. 백화점 가면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필요 없고 3번 지금 보지 말고 4번 완화 기준인데 공개공지 설치해라. 안 하면 어쩐다? 처벌한다. 안 하면 처벌한다. 하면 항상 해라. 안 하면 팬다. 잘하면 이거 문제죠. 하면 어쩐다? 인센티브를 준다. 안 하면 어쩐다? 처벌한다. 하면 인센티브 주는데 박스. 다른 사람보다 20% 더 짓게끔 해주겠다. 용적률 얼마? 1.2배. 높이 제한도 1.2배 완화해 준다. 특혜를 줄 테니까 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제도를 우리가 공개공지 그럽니다. 공개공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을 건축할 때는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를 만드는데 얼마 만드냐?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만들어라. 그거 하게 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 완화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지금 시점에서는 공개공지가 뭐냐? 그 정도 개념만 알아도 성공입니다. 424페이지 가게 되면 이제 2번 대지와 도로 관계에서 첫 번째 도로입니다. 도로 건축법상 도로란 봐요. 이렇게 지금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여기에 뭐가 있어요? 도로. 그러면 여기에 이런 땅이 있습니다. 땅. 자, 이 땅이 맹지입니까? 아닙니까? 이 땅이 맹지입니까? 아닙니까? 맹지가 아닙니다. 뭘 보고 맹지를 합니까? 예. 맹지랑 뭘 보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근데 원래 처음 하는 사람들은 도로란 말, 그러니까 제가 얼른 썼다 지워버렸는데,
제일 처음에 공부 처음 하는 사람들은 지금 처음이죠? 처음이 아니고만 보니까 말 모두 처음이 아니네. 처음인 사람한테 맹지가 뭡니까 그러면 맹지 개념 없는 사람도 많고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니까 맹지가 뭡니까 그러면 네? 네, 남들은 길 그럽니다. 길이 없는 땅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 길을 보고 뭐라고 우리가 이 길을 보고 우리가 도로를 한다. 도로. 그러면 이 토지가 맹지일까요? 아닐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맹지가 아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왜 아니다고 자신이 없어요? 이 길은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길이냐 이걸 따는게요.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에 접해. 이 도로는 종류가 말의 동료로 도로 종류 말인데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면 얘가 맹지가 아닙니다. 그럼 얘가 맹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 봅시다.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어떤 구조를 갖춰야 도로라고 합력해가지고 원칙, 예외 두 가지. 원칙은 이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 되는 도로로서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 무슨 법이든지 관계없다. 관계법령에서 신설한다고 또는 변경한다고 고시가 돼 있으면 도로다. 네 가지.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3m 이상 되고 법에서 고시를 해야 도로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3m 이상 되고 건축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위치를 지정해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 그럼 그것도 도로다. 그러니까 네 가지 조건을 같이 도로가 돼요.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4m 이상 되고 그러면서 법에서 고시. 아니면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4m 이상 되고 위치 지정 공고.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도로인데 예외 그러면 예외는 네 가지 조건을 못 갖춰도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지형적인 조건으로 지형적 조건입니다.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폭 3m 이상이면 도로 본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니 지형적 조건은 차 못 다니는 데가 어디 있을까?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 도로 설치 곤란하다. 어디입니까? 경사지요. 경사지. 계단으로 된 도로. 계단으로 된 도로 차가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단으로 된 도로를 다닌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차 끌고 간 사람 누굽니까? 김여사. 김여사 말고는 안 가요. 가놓고 내가 김여사 시리즈 보게 되면 뭐 계단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어두가도 못하는 사람 있죠? 그 경우가 아니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 도로 설치 곤란을 빨리 뭐 생각한다? 경사지 계단화 된 도로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도로라고 인정 안 하면 그 옆에 있는 땅들이 대지가 전부 다 맹지가 된다고. 맹지가. 도로라고 인정하니까 건축가 나온다고. 두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막다른 도로예요. 막다른 도로는 꼴먹기 꼴먹기. 가다 막힌 도로가 막다른 도로입니다. 원래 도로 그러면 이렇게 원래 도로 이렇게 막힘이 없는 게 도로입니다. 이 도로폭은 몇 메타 나와야 돼요? 그냥 도로폭은 몇 메타 나옵니까? 4m 이상, 4m 이상. 그런데 그러면 이 도로는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몇 메타 나온다고? 4m 이상. 근데 가다가 이렇게 막히면 이렇게. 가다가 막히면 막다른 도로 이 폭은 몇 메타가 나올 거냐? 몇 메타가 나와야 되냐? 상식적으로 뭘 하겠어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길면 폭은 어떨 것이고 넓을 것이고 좁으면 폭도 좁을 것이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입니다. 10m 미만. 두 번째 10m 이상에서 35m 미만입니다. 세 번째 35m 이상입니다. 미리 말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 때문에 설명을 보이지. 10m 미만이면 그 도로폭은 2m 이상이 돼야 돼요. 10m 이상 35m 미만이다 그러면 도로폭은 3m 이상이 돼야 되고 35m 이상이다 면 도로폭은 6m 이상이 돼.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뭐라고?
2, 3은 6입니다. 2, 3은 6, 2, 3은 6. 10m 미만이면 몇 메타 필요하다가 2m 필요해, 2m. 자, 이게 뭐라고요? 도로. 뒤에 뭐가 있다고요? 대지. 건축 말하는 대지는 뭐라고? 농지법 말하는 농지는 뭐라고? 농사 짓는 땅. 건축법 말하는 대지는 뭐라고? 건축하는 땅. 그러면 여기에 때려 뭐 한다고? 건축한다고. 옆에는 전부 다 누구 땅이야? 남의 땅. 담장을 쳤다고 안 쳤다고? 쳤다고. 담장을 쳤다고. 불나게 되면 대피할 수 있는 거 어디밖에 없다? 이 도로로 나와야지. 남의 땅으로 도망갈 수가 없는 구조다. 지금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2m라는 숫자, 2m라는 숫자가 이것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대피할 수 있는 최소 폭이 2m예요. 이 폭 몇 m 됩니까? 네, 또 심각하게 재지 말고 몇 m죠? 1m면 1m. 자, 고개 들고. 평소에 다닐 때 불편해, 안 불편해요? 네? 조금 불편해요? 살 좀 빼야 돼, 살 좀. 자, 그 뒤에 분은 불편해,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해, 절대 안 불편하지. 할머니만 살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아니, 평소에 다닐 때 이러고 그냥 다니다 불편하면 옆으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럼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무슨 얘기냐? 평소에는 이게 안 불편해요. 평소에는 안 불편한데 비상사태 발생되면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 폭 가지고 대피할 수 있냐고 없냐고? 없다고. 그러면 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대피할 때 필요한 최소 폭이 몇 메타냐 이거를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봐요. 비상사태가 대피할 때 이러고 뛰어가야 돼요? 아니면 팔을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이러고 뛰어가야 돼요? 응? 어떻게 뛰어가야 되냐고. 이러고 뛰어가야 돼요? 아니면 팔을 저어야 돼요? 이러고 뛰어야 되겠지, 이러고? 아니, 무슨 팔 졌냐, 바빠 죽겠는데 이러고 가야지. 그러면 이러고 뛰어간다 그러면 그 폭이 몇 m면 되겠냐고. 한 사람이 뛰어갈 때 1m면 된다고. 1m면. 근데 1m를 딱 해야 된다는데 앞에 노약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장애인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대피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얼른 들고 뛰지. 한 명 있으면 모르는데 3명 있으면 어떻게 들고 뛰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m가 나온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대피할 수 있는 최소폭 몇 m라고요? 2m. 그래서 우리나라 2m 기준 쓰는 거예요. 두 번째, 35m. 35m는 뭐냐 그러면 자, 드디어 이 건물에 불 났어요. 소방차 출동해요. 소방차가 딱 출동했습니다. 과연 여기 도로에 서서 끌 거냐 들어갈 거냐 이걸 따져야 돼요. 근데 이 도로 폭, 이 길이가 쫙에서 길이가 몇 m냐? 7m다. 그러면 여기서 소방차 써서 호수 들고 가서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7m면. 근데 7m가 아니고 77m다. 이 소방 호수 길이가 있거든요, 길이가. 그러면 소방차 한 대 서가지고 불 끌 수 있는 반경을 우리나라는 몇 m로 볼 거냐, 지금 이런 얘기요. 그걸 몇 m 본다고요? 35. 35 뭐라고? 소방활동거리다. 소방활동거리. 통상적으로 35m를 봐준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6m는 뭐냐? 6m는 이것은 자 77m면 차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야죠. 근데 큰 불이 나가지고 자 차 들어가고 넘쳤네 이 차가. 더 이상 들어가도 못하네 이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봐야 되겠네. 어째야 된다고? 나오고 뭐 해야 돼요? 왕복해야 돼요. 왕복. 그래서 몇 m입니까? 6m요. 2m가 뭐라고요? 2m란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대피할 수 있는 최소폭. 35m를 언제 쓴다? 소방활동거리. 6m는 뭐다? 차 2대가 왕복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런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도로입니다. 도로.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도로가 되려면 이 구조를 갖춰야 돼요. 야, 차는 반드시 다녀야 되냐?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차가 반드시 다녀야 됩니까? 예외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반드시 4m 이상이 돼야 됩니까? 3m도 있네요. 2m, 3m, 6m도 있네요. 반드시 법에서 고시돼야 됩니까? 아니요. 법에서 고시가 안 돼도 위치, 지정, 공금하에도 도로네요. 반드시 차가 다녀야 됩니까? 사람은 반드시 다녀야 됩니까? 다녀죠. 사람이 못 다니는 도로 무슨 도로예요? 자동차 전용 도로. 무슨 도로?
고속도로. 자동차 고속도로. 이거는 사람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축법에서는 도로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 이게 무슨 도로에 있다? 이게 고속도로에 있다. 고속도로다 그러면 이 땅은 뭐가 된다고요? 맹지다, 맹지. 고속도로 주변 땅들 전부 다 맹지다고. 허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허가가 나오려면 뒤쪽이나 이렇게 옆쪽에 길이 있어야지. 그러지 않는 이상은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념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칙 예외 설명했습니다. 원칙 예외 설명해서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425페이지 밑에 3번입니다. 3번. 도로와 대지와 도로의 관계해 가지고 접도 의무 있죠. 건축물 대상은 얼마 이상의 도로에 접해라?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라. 왜 2m냐? 얘입니다. 얘 때문에 2m.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다. 이는 중간에 이런 식으로 대지가 있다. 자, A 대지에 건축 허가를 받자 이 대지가 도로에 얼마 접해 허가가 나오냐? 이 말은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이거 뭐라고? 대지. 여기는 대지다 한 것은 전제 조건이 여기는 전부 다 뭘 한다고? 건축한다고. 나는 여기다 어쩐다고? 건축한다고. 비상사태 발생되면 옆으로 대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뭐 하늘로 날아가면 되겠지만 안 된다니까. 살고 싶으면 어쩌라고? 도로 밖으로 튀어나오라고. 몇 명이? 2사람 이상이. 그래서 2사람 이상이 동시에 대피한 최소법 얼마를 갖춰야 2m를 접해야 허가를 해준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해야 사람이 대피해서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다. 건축물의 대지는 그 말은 건축하기 위한 땅은 도로에 얼마 2m 이상 접해라. 그 도로에서 무슨 도로는 제외한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한다. 왜? 도로가 아니니까. 자동차 전용도 무슨 도로? 고속도로. 살려고 잽싸게 대피했던 쩐다고? 더 빨리. 도로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요. 2번.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 간단하게 이런 게 맹지 탈출. 박스 보게 되면 박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도로가 있다. 시작해서 대지가 있다. A가 대지 가지고 있다. B가 이러고 땅 가지고 있다. A 땅은 도로에 접해서 안 접했어요? 접했죠. B 땅은 접했다 못 접했다? 못 접했다. 이러니까 뭐다? 맹지.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얼마 접해라? 2m 접해라. 2m 접해야 된다. 근데 안 접했잖아요. 허가가 안 나온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법에는 항상 예외 있습니다. 예외 박스 1번 있죠?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무슨 얘기냐? P가 허가 좀 해주세요. 허가권자가 길이 없지 않냐? 허가 안 해준다. A한테 가가지고 내가 좀 이 부분을 이용해서 좀 뭐 합시다. 통행료 씁시다. 사용 수익 합시다. A가 오케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쩐다고? 허가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면 된다. B는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어떤 경우냐? 건축물 주변에 자, 이쯤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C가 있는데 자, 좀 씁시다. 안 돼. 인정 안 해주는 거요? 못 쓰고 있는 거요? 이런 상태에서 C는 마침 여기에 뭐가 있어요? 공원이 있어서 이쪽이 전부 다 공원이요. 공원에는 원래 건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들어다니는데 지장만 없다고 인정되면 허가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2m 접하라는 원칙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원칙이다. 원칙 그 정도 알고요. 2m는 이제 상식으로 알아야 중요하니까 2m 접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3번 건축선입니다. 건축선이란 도로와 대지 관계에서 보세요. 그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땅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러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 쫙 있고 4번, 5번, 6번 필지가 있는데 2번 필지를 건축할 때 이 선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뭐라고? 도로 밖에다 내가지고 건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뭐예요? 건축선. 이 선을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선을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눈치껏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하면
옆에 대지 소유자하고 협의만 하면 얼마든지 건축할 수가 있죠. 이하고 협의해서 넘어갈까요? 어떻게 넘어가냐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선은 뭐라고? 건축선. 이런 선은 뭐라고? 인접 대지 경계선. 건축선은 뭐하고 뭐 관계에서? 도로와 대지의 관계에서 도로와 대지와 대지가 아니고 도로와 대지에서 이 대지의 건축이 가능한 선이 어디냐? 이 선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선을 보고 뭘 한다? 우리는 건축선이 한다. 건축선. 도로와 대지의 관계에서 대지의 건축이 가능한 선, 건축 한계선을 우리가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원칙은 뭐냐?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건축선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보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자,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이게 이제 통과도로예요. 통과도로. 이 폭은 몇 미터 이상 돼야 돼요? 4m. 몇 미터 이상? 4m. 이게 몇 미터다? 13m다. 건축법상 도로로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양쪽에 이렇게 대지가 있다. 이랬을 때 건축선은 어디냐? 원칙은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 선이 건축선입니다. 도로와 대지 경계선을 건축선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게 원칙인데 4m인 줄 13m 할 때 자세히 보니까 그냥 3m입니다. 3m. 얼마가 돼야 되는데? 4m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랬을 때 건축선은 얼마냐? 자, 이게 가로가 10m고 세로가 10m다. 이 토지 면적, 땅. 토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100. 토지 면적은 100제곱미터요. 근데 지금 이 도로가 몇 미터가 안 됐어요? 4m가 안 됐죠? 막힘이 없는 도로, 통과도로 소요 넓이 몇 미터다? 4m다. 4m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어떻게 해야 돼요? 4m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똑같이 후퇴하면 돼요. 똑같이. 어느 한쪽으로 하지 말고 중심을 딱 잡고 중심에서 똑같이 양쪽으로 똑같이 물러나자. 얼마? 4m에 2분의 1씩 똑같이 물러나자. 그럼 얼마 물러났어요? 여기에 2분의 1. 이만큼 물러나고 이만큼 물러난다. 얼마입니다? 0.5. 여기도 0.5 물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 남았어요? 이게 9.5. 0.5는 이제 건축선 여기 걸리니까 0.5는 대지 면적 할 때는 제외입니다. 제외.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토지 면적 얼마인데? 100인데 대지 면적은 대지가 뭐라고? 그렇지. 건축할 수 있는 땅. 토지는 그냥 땅. 이 땅 면적 얼마예요? 100. 건축할 때 쓸 수 있는 면적 얼마입니까? 얼마라고? 95제곱미터다. 이렇게 알고 설명을 하고 중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중개합니다. 이 땅이 누구 겁니까? 각 겁니다. 우리가 팝니다. 중개해서 누구한테 팝니까? 을에게 팝니다. 우리가 중개합니다. 설명해줘야죠. 이 토지 면적 현재 얼마인데? 100인데 건축 면적 얼마다? 95다. 라고 똑바로 설명해줘야 된다. 이거 설명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중개 사고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이 뭐라고? 토지 면적은 100이고 대지 면적은 95다. 을이 해석을 못해가지고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얼마 산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을은 얼마를 산다는 얘기요? 토지는 100이고 대지는 95면 도대체 나는 얼마 산다는 얘기냐? 100 산다니까 100. 네 땅 면적 얼마라고? 100이라고 100. 근데 건축할 때는 얼마 쓴다고? 95만 쓴다고. 그러면 이 땅은 누구 땅이냐? 이 땅은 누구 땅? 물어보면 뭐라 할래요? 누구 땅이냐? 네 땅이다. 네 땅이다. 네 땅은 네 땅인데 네가 샀으니까 네 땅은 맞는데 이 땅에다 뭐 하지 마라? 건축은 하지 마라. 건축을 할 때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건물이 이러고 지어야지 이 땅에 건물이 들어올 수는 없다.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이 땅은 뭐가 된다? 도로가 된다. 언젠가는 도로가 된다. 도로가 되면 뭐 할 것이다? 수용될 것이다. 수용하면 뭐 나올 것이다? 보상금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소유권은 너한테 있지만 나중에 그만큼 도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네 땅을 수용해 가고 보상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 소유권이 국가한테 넘어가겠지. 그 전까지는 네 거 맞다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합시다. 하나 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지금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몇 메타에 돼야 돼요? 4m에 돼야죠. 3m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지가 있습니다.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하천이 있습니다. 경사지, 낭떠러지, 선로부지, 철길이 있어요. 이쪽이 지금 구조적으로 후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소요 너비 몇 메타요? 4m. 어떻게 만들 겁니까? 어떻게는 고민하지 말고 이쪽 후퇴가 안 되니까 그냥 확 해가지고 4m 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자르고 이게 뭐라고? 건축선. 이 부분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 건축선은 중심선에서 얼마? 소요 너비의 2분의 1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반대쪽에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으면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는 쪽 경계선에서 4m 가지 말고 소요 너비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은 대지면 산정할 때 제외한다. 그렇게 딱 잡아야 돼요. 그게 이제 427페이지 2번 예외 근한상이고, 그 밑에 그 박스 중간쯤에 도로 모퉁이 건축선 가각전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6월 달쯤에 한번 설명해 줄 겁니다. 시험에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나중에 합격 후를 생각해서 합격할 때 생각하고 6월 달에 한 번 설명을 딱 해줄 테니까 나중에 그런 땅이 걸리면 중개할 때 나오면 그거 알고 설명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하고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3번 지정건축선 그것도 그렇고 4번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는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얘는 또 은근히 답으로 나옵니다. 건축선이 뭐라고? 건축선이 그 선 넘어오지 마라. 건축선, 건축 한계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대지가 있고 대지가 있어요. 도로가 있어요. 도로폭이 몇 메타냐? 도로폭은 10m다. 건축법상 도로는 몇 메타 이상? 4m 이상. 10m면 건축선 여기입니다.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 선이 건축선이 된 거예요. 이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던 담장을 쌓던 이 선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 선까지는 하되 이 선을 넘어가서 건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전. 건축할 때 뭐 넘어오지 마라? 건축선 넘어오지 마라. 건축물 건축하던 담장을 쌓았던 이 선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건축선 건축전이요. 근데 땅속으로 치압하죠. 치아를 파게 되면 일단은 치아 파가지고 먼저 기초 다지기 하죠. 기초를 갖다 이만큼 이렇게 기초 다지기 하고 여기다 건물을 얼는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기초가 뭐보다 넓어야지. 건물 면적 이 너비보다는 기초가 넓어야 그래야 하중이 균등히 가서 안전하지. 근데 건축선을 넘지 말라고 똑 잘라버리면 이게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편식이 있죠. 한쪽에 기초가 부족하죠.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어쩐다고? 땅속에서 넘어가도 괜찮다. 차가 도로 위로 다닙니까? 땅 속으로 다닙니까? 지하차도 빼고 뭐로 다녀요? 위로 다녀요. 위로. 그러니까 땅속에서 건축선 넘어간다 하더라도 괜찮다 이 얘기고. 도로면에서 높이 재가지고 높이 쟀더니 여기까지가 4.5m입니다. 그러면 이 선은 전부 다 4.5m 이하 부분이죠. 건축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창문을 열고 닫을 때 현재 이 선이 무슨 선이요? 건축선. 이 선을 넘어갈 수 있냐 없냐. 4.5 이하는 창문을 열고 닫더라도 넘지 마라. 4.5 초과는 넘어가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4.5라는 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4.5는 오늘은 집에 갈 때 땅바닥 보지 말고 좀 고개를 갖다 15도 위 들고 다니면 고관을 보든가 육교를 보든가 터널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뭐라고? 높이 제한, 빨간색 높이 제한 4.5m 써졌다고. 4.5까지는 뭐가 다닌다? 차가 다닌다, 차가. 4.5 이하는 뭐가 다닌다고? 차가 다닌다고. 이 선이 무슨 선이라고? 건축선. 건축선 넘어가면 뭐가 다닌다고? 차가 다닌다고. 차가 씩 오고 있는데 문 열고 내다봐라 이런 얘기요. 무슨 현상 나오는가? 그래서 4.5 이하는 창문을 열고 닫더라도 건축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단순하지만 이런 게 답으로 잘 나와요.
그 다음 넘겨보게 되면 430페이지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구조, 재료, 설비 얘는 보통 4월달 이후에 하면 4월달 이후에. 이쪽에서 문제 나오면, 이쪽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깝깝합니다. 맞출 수도 없고. 넘어가고, 재수기 꼭 하나씩 톡톡 튀어나와요. 그쪽에서. 넘어가고. 439페이지 건축 설비는 6월달에 할 겁니다. 거의 안 되니까. 441페이지 1번. 대지가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좋지. 중요한데 6월달에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국토계획법이 있는데 국토계획법하고 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시험 문제는 국토계획법은 거의 매년 나오고 얘는 어쩌다 한번 나와요. 국토계획법을 확실하게 틀 잡지 않는 이상 얘를 먼저 하면 100% 틀려요. 그러니까 얘는 내비뒀다가 6월달에. 넘겨보게 되면 442페이지 건축물의 크기 제한해가지고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인데 건폐율이 뭐고 용적률이 뭐다 설명했죠? 건폐율이 뭡니까? 두 글자로? 네, 건대. 용적률은? 용적률은? 네, 연대. 건대, 연대. 건대가 왜 나올까? 표정이. 건대가 왜 나와? 그러면 건폐율은, 이건 건폐율은, 자, 이게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아무 규제도 않고, 자, 국민 여러분, 자기 땅이다. 건물 지을 땐 자기 마음대로 지으세요. 적당히 지으세요. 얼마 짓겠어요, 그러면? 다 짓겠지, 다 짓겠지. 얘가 다 지금 옆집도 다 짓겠지. 그 옆집도 다 짓겠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 뭐 한다고? 건축할 수 있는 비율. 몇 프로까지 한다? 60%까지 한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져도 얼마만 짓는다? 60만 짓는다. 이 비율이 아닙니까? 비율. 결론은 대지 면적이 얼마고요? 대지 면적이 얼마냐? 100제곱미터인데 그 위에 건축 면적이 얼마라고? 60제곱미터. 이거를 비율로 표시한 게 몇 프로라고요? 60% 되게 합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뭐라고요? 건대. 이걸 뭐랬다고요? 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보면 용적률은 이 100이라는 대지에다 얼마만큼 쌓을 겁니까? 얼마만큼 쌓을 거냐? 얼마만큼 담을 거냐? 위에 몇 층 쌓을 거냐? 국가가 간섭 안 하면 내 마음대로 뭐 500층 담는다고 적당히 규제해가지고 얼마만큼 쌓을래? 얼마만큼 담을래? 이걸 보면 뭐라 그래요? 용적. 몇 프로만 해도 용적은 300%만. 300% 한다 그러면 대지 면적의 몇 배라고요? 대지 면적의 3배까지만, 3배까지. 대지 면적이 얼마인데? 100인데. 3배면 얼마? 300까지만, 300까지만. 자,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100제곱미터다. 여기에다 용적률을 얼마를 한다고? 300%로. 3배니까. 그러면 이 땅에 대한 3배니까 얼마까지 쌓을 수 있다고? 300까지. 건폐율 얼마냐? 60이다. 한 층은 최대한 지금 얼마 짓는다? 60 짓는다. 위로 얼마까지 쌓는다? 300까지. 쌓아봅시다. 이렇게. 쌓아보면 어디까지 가겠는가,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5, 30. 몇 층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5층까지 할 수 있다. 이 60을 보고 5층에 무슨 면적? 5층에 무슨 면적? 바닥 면적. 4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다 더해봅시다. 합했습니다. 얼마가 나옵니까? 300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바닥 면적의 합계를 보고 면적을 이었다, 연결돼서 연면적. 100이라는 대지에다가 연면적 얼마까지 가냐? 300까지. 그래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연대지, 연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개념은 상식적으로 잡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자, 건폐율이 뭐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대지 면적 어떻게 계산합니까? 건축 면적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걸 해야죠. 바닥 면적의 합계가 뭐라고요? 연면적이라고. 바닥 면적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해야 되고, 연면적의 개념이 뭡니까? 해야 되고, 이제 4개를 봐야 돼, 4개. 그걸 아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뭔가 개념 잡아놓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443페이지 이제 면적 높이 증수에서 대지 면적, 건축 면적 그런 개념들이 나오죠. 자, 그런 개념들을 잡아줘야죠. 잠시 쉬고 합시다.